안녕하세요, 프로리플러입니다. 일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현재 송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집 근처 카페를 비롯해서 트리플 스트리트와 같은 인근 쇼핑몰을 방문하게 되면은 이른바 중국인 냄새가 심각하게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냄새야?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중국인한테서만 냄새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만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히 마늘 냄새가 나죠. 특히 지하철 1호선에서 강하게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예전처럼 마늘을 다량으로 섭취하는 가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고연령층이 집중되는 1호선 특정 구간에서 특히 그 특유의 마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당연히 일본에 가게 되면은 일본인들에게서 또 간장 냄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크는 바로 여름이죠. 한여름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도심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 타고 있으면은 이른바 간장 냄새라고 하죠. 그 특유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코를 막고 숨을 못 쉬는 그런 냄새는 아닌데 그 특유의 색채가 담긴 땀이 증발하는 듯한 그런 냄새라고 하면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철 안에서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밀착했을 때 그 냄새를 쉽게 감지한다는 점이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 냄새는 한국이나 일본인에게서 나는 냄새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냄새가 납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대부분 인생에서 한두 번 이상은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것, 시에스탄에서 나는 냄새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죠. 뭔가 매캐한 향이 동반되었는데 숨도 쉬기 힘든 답답한 기침을 유발하는 그런 매운 냄새와 함께 머리가 띵해지는 특유의 향초 같은 냄새, 바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 송도에 급격하게 중국인들의 유입량이 증가를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두 곳이 있거든요. 이 카페들의 특성상 외부 공기의 유입이나 순환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카페에 중국인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은 바로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그 특유의 중국인 냄새는 매우 강력합니다. 문제는 이런 밀폐된 공간이 아닌 송현아라고 하죠. 송도 현대 아울렛 2층에 가신다면은 굉장히 개방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여행객들이 집중되는 공간에는 어김없이 특유의 냄새가 진동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 본토인들이 아니라 일부 국내 화교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는 냄새인데요. 제가 이 냄새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인의 마늘 냄새, 일본인의 간장 냄새와 같이 중국인들은 산초의 섭취량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단지 마라탕 냄새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중국인 특유의 냄새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요리에 추가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대표적인 향신료인 스타아니스죠. 베트남 쌀국수에도 들어가는 이 팔각이나 또는 인도 요리에 자주 들어가는 큐민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다라고 해도 역시 설명이 되지 않는 그 냄새의 원인은 씻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산초와 팔각 그리고 큐민을 주로 섭취한 뒤에 양치라던가 샤워를 통한 세정 활동이 없는 채로 누적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체취로 발전하게 되고 몸에서 분비물과 함께 입고 있는 옷과 같은 섬유에 스며들게 되고 이러한 사이클이 장기간 누적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냄새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매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같은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냄새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는 것이고 익숙해짐에 따라서 자신들에게서는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께서 한겨울 고깃집에 갔다 오게 되면은 페브리즈를 뿌리고 스타일러에 넣어 보아도 여전히 고기 냄새가 옷에서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마라탕집을 매일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산초향이 누적되고 이른바 중국인 냄새가 진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중국 본토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냄새는 매우 강력하고 반대로 한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식단이 한국화된 경우에는 조금 덜하지만은 여전히 자신들의 식습관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부 화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향신료를 섭취하고 빠른 시간 내에 양치나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매일 먹는데 몸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의 성분이 변화할 리는 없으니까 말이죠. 결국 중국인 냄새는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조금만 더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인이 이렇게 씻지 않는 데에는 석회질이 가득한 물이 그 원인이다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석회 성분이 가득한 물로 머리를 감아봐야 말리고 나면 머리도 뻑뻑하고 하얀 가루가 비듬처럼 쌓여있고 또 양치를 한다 해도 입안에는 치석처럼 석회석이 착상하게 되니까 그저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이런 주장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비슷한 이유로 패션의 도시인 파리가 있는 프랑스인들도 잘 안 씻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얘들은 산초를 매일 먹지는 않다 보니까 중국인처럼 강력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중국인들은 머릿결이 나빠진다, 기가 허해진다와 같은 이유로도 머리를 안 감으면서 결국 그 냄새는 더욱더 강해지고 물 부족에 대비해서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중국인의 지구사랑까지 합쳐지면서 결국 걸어다니는 시에스탄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인들은 자신에게서 냄새가 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모두가 괴로워하는 냄새가 자신들에게는 익숙한 냄새이다 보니까 당연한 걸 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수르스트렘이나 한국의 홍어, 그리고 동남아의 두리안처럼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음식 냄새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냄새일지는 몰라도 다수에게는 악취가 되는 냄새가 있듯이 중국인들에게는 익숙한 냄새가 중국 이외의 문화권에서는 악취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인들이 주로 섭취하는 산초와 큐민, 팔각 이외에도 취두부까지 함께 섭취를 하고 양치조차 하지 않는 중국인의 냄새는 당연히 악취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 발 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두리안 생산량의 90%가 바로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사람들이 곰팡이 잔뜩 핀 썩은 화장실 걸레 냄새라고 생각하는 두리안의 냄새조차 중국인들 앞에서는 그저 맛있는 과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런 식문화를 타국에까지 와서 고수하고 홍보하면서 문화적인 침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라탕, 탕후루, 허거에 이르기까지 마치 헌법재판소와 법원 그리고 경찰 내부에 중국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이러한 중국인들이 지난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이미 국내 사회로 진출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정치적 혜택 속에서 국내 부동산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와 함께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혜택을 받으면서 그 기반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벌써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이미 흘렀죠.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얻어서 정착을 하고 난 뒤에 또 출산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다시 집을 사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영주권 취득을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공교육을 받으면서 사업이나 취업 등의 제한조차 받지 않죠. 그러니까 송도의 바이오 산업단지 등 또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 등에 직접 취업을 한 뒤에 중국으로 그 정보를 빼내왔다라고 하더라도 알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화가 되었던 신림이나 대림 또는 구로 일대와는 다르게 송도는 긴 시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자본을 가진 중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깊숙이 점진적으로 침투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와중에 손해를 본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의 뉴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 송도에 7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중국인은 평균 연봉 2,300만 원 가량의 노동자나 일반적인 블루컬러 또는 농민공 계급이 아닌 공산당 당원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 이미 송도에 정착시킬 중국인들은 바로 중국의 공산당 당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투자 이민 정책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장기적으로는 송도 부동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 수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여기저기서 풍기는 중국인들의 악취에 그 원인을 찾다 보니 결국 중국인 투자 이민 정책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중국 내수 경제와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면은 송도의 부동산이 중국 공산당들의 탈출 루트로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최근 계속되고 있는 송도의 신규 물량 공급은 이러한 중국 공산당 당원들의 유입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말이죠.